컨택이 이제 리커라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사실은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뭐 조인트라든가 포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시면서 뭐 매뉴얼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은 그 스스로가 이제 보면서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컨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명을 듣지 않으면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기술문의 쪽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기술문이 오는 것도 보면은 포스나 뭐 이런 부분들의 질문이 오는 게 아니라 컨택이 안 돼요. 컨택이 가서 그냥 침투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돌아가셔서도 컨택 부분을 많이 많이 모델링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수업을 들으시고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챕터 9장 컨택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다들 많이 들었던 이제 헤르츠 접촉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리커라인은 이 헤르츠 접촉 이론을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헤르츠 이론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변형량 두 개의 바디가 컨택이 됐을 때 하나의 바디가 가지고 있는 변형량을 기본으로 해서 노멀 포스, 컨택 포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힘은 다음 같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리커라인은 요거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모델이 강체이기 때문에 변형이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체는 미세한 변형도 없는 그런 강체로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형량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침투량으로 변형량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침투량을 기반으로 해서 노멀 폴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프리션 포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론식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강성 쪽, 그 다음에 감체 쪽, 이런 식의 컨택 포스 이론식이 리커라인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항목들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프로퍼티 창에서 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컨택 포스가 노멀 포스가 계산이 되게 되면 마찰 프릭션 포스는 여기에 마찰 개수를 곱해서 입력이 되는데, 그 마찰 개수는 다음과 같이 이런 그래프의 성질을 따르게 됩니다. X축으로는 이제 각 두 바디가 그리고 변형량이 버티의 상대 속도에 따라서 마찰 개수가 결정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찰 개수가 입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너럴 컨택이 있는데, 저희가 컨택을 제공하는 게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오 컨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아마 계속 지오 컨택만 아마 대부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는 지오 컨택, 제너럴 컨택 말고도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 컨택, 그리고 투디 컨택, 이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컨택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바디에 삼각 패치 혹은 노드 등을 저희가 리커라인에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치가 삼각 패치의 노드와 각각의 패치가 얼마나 침투가 됐는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컨택 포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 컨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커라인에서 만든 구라든가 실린더라든가 이런 바디에 대한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패치라든가 노드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게 되면은 패치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 만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서치를 하는 어떤 계산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서치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프리미티브 컨택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리커라인이 CM과 포지션과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패치 검색 없이 바로 수학적인 함수식으로 얘가 침투가 됐는지 침투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지오 컨택, 제너럴 컨택 같은 걸 달면 이런 식으로 삼각 패치로 이제 바디의 곡면 같은 경우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지금 보시는 토러스 바디 같은 경우에 이 곡면을 전부 저희가
뭐 컨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서치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것도 지금 몇만 개 정도의 지금 노드와 패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면을 전부 표현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드나 패치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삼각 패치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 패치만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컨택 현상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일 먼저 솔리드 컨택부터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개의 바디 컨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개의 바디의 외형들을 전부 삼각 패치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삼각 패치가 지금 얼마나 침투되어 있는지 계산을 하게 되고, 사실은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침투된 포인트가 지금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사이에 여러 개의 포스들이 컨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침투가 많이 된 요것을 계산을 해서 자동적으로 선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침투를 계산해서 컨택 포스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오 서페이스 컨택, 여기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오 컨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오 컨택은 이제 저희가 노드가 표현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 삼각 패치를 보시면 각각의 삼각 패치의 끝부분, 삼각 패치의 모서리 부분, 꼭지점 부분이 각각의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노드들과 그리고 이 삼각 패치와의 컨택, 침투량으로 저희가 계산하게 되는데, 사실 그림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지금 이런 베이스 바디가 있고, 사실 여기 위쪽에는 서페이스가 지금 입체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삼각 패치에 대한 노드가 있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침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침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검색을 하게 되고, 검색했을 때 컨택이 되어 있으면은 침투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컨택 포스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거를 저희가 노드 투 패치 컨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엣지 투 엣지 컨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지금 제가 지금 사실 라인을 좀 그렸지만 라인이 없으면 이렇게 삼각 패치가 보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노드랑 밑에 바디랑 삼각 패치랑 컨택을 하게 되면 이 컨택이 다 노드가 생성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지금 이 라인하고 이 모서리하고 지금 이 모서리 간의 컨택은 저희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커다인이 해석을 할 때, 솔버를 풀 때 스텝 사이즈로 한 스텝 넘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 스텝이 지났어요. 이렇게 지났고 또 노드가 이런 식으로 지났는데 컨택이 되지 않고 이 모서리가 갔을 때 닿지 않는다. 닿지 않는다면 저희 컨택을 계산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엣지랑 엣지끼리 컨택을 할 수 있게 특별하게 이런 식의 옵션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너럴 지오 컨택에서 노드 투 패치하고 엣지 투 엣지 컨택이 둘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이제 서페이스 컨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서페이스 컨택 요거는 지금 뭐냐면 베이스 바디 같은 경우에는 샤워 패치, 그리고 액션 바디 같은 경우에는 노드로 선택을 해서 두 개에 대한 침투량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지오 컨택이랑 똑같은 게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두 개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이 컨택은 왜 제공을 하냐?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익스텐디드 서페이스 컨택 요것도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삼각 패치, 액션이랑 베이스 바디랑 둘 다 삼각 패치를 제공을 해서 컨택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럼 앞서 말씀드린 엣지 투 엣지 컨택이랑 동일한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 이거 왜 제공을 하냐? 그 리커다인도 마찬가지고 리커다인을 비롯한 여타 소프트웨어들 다 마찬가지로 버전이 솔직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지금 앞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지오 컨택은
가장 최신 개발된 접촉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서페이스들에 대한 방법들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오 컨택 하나로 사실은 모든 컨택들을 표현하려고 저희가 현재 개발 중이고 개선 중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과거에 모델링 되었던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오 컨택이 없기 때문에 뭐 요런 서페이스, 뭐 서페이스 투 익스텐디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우선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가서는 저희가 차후 버전에서는 이런 모든 컨택들은 아마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모델링 하실 때는 대부분 다 지오 컨택을 웬만하면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스피어 투 서페이스 컨택, 이거는 뭐냐면 베이스 바디 같은 경우에는 삼각 패치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 같은 경우에는 리커다인이 반지름과 중심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그 포인트 충치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피어 투 서페이스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9에는 삼각 패치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린더 서페이스 컨택도 마찬가지로 실린더에 대한 정보를 리커다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프리미티브 3D 컨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사실은 리커다인 내부에서 인식하는 마커에 대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런 식으로 구가 두 개가 있으면 리커다인 같은 경우에는 중심 포지션 뭐 x1, y1 뭐 예를 들어서 뭐 x2, y2 이런 식으로 중심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에 대한 반지름과 이 구에 대한 원에 대한 반지름을 또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두 개가 어떻게 침투가 됐는지, 컨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 사실은 고등학교 때 저희가 물리를 배우잖아요. 이 중심 간의 거리를 저희가 D라고 한다면 D는 뭐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그러면 이 R1과 R2, 즉 두 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D를 했을 때 사실은 R1과 R2가 두 개를 더했을 때 D보다 크다면 D보다는 컨택이 된 것이죠. 침투가 된 것이죠. 작다면은 침투가 안 된 것이고, 사실은 이 두 개의 원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함수식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침투가 됐는지 침투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전부 삼각 패치를 만들면 훨씬 더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티브 컨택트를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도 나중에 가면은 다 지오 컨택으로 다 동일하게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V9까지는 어느 정도는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피어 투 스피어 컨택, 그리고 스피어 실린더 컨택, 뭐 스피어 박스 컨택 이런 것들이 다 프리미티브 컨택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티브 컨택은 이 정도로 되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컨택 중에 특별하게 실린더 인 실린더 컨택이 있는데, 보시면은 실린더 안에 또 다른 실린더가 있는 컨택입니다. 여기 요 컨택을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오픈 페이스라고 해서 윗면이든 아랫면이든 사실 컨택이 안 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는 면이 없다고 판단하기 위해서 오픈 페이스라는 어떤 용어를 쓴 것이고요.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을 하면은 요 페이스는 없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D 컨택도 마찬가지입니다. 2D 컨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캠 형상을 먼저 보시면은
캠 형상에 오른쪽 위에 동그란 구가 있고 요게 지금 움직이지 않고 회전만 한다고 보시면은 두 개 바디에 컨택 포인트가 선으로 라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모델링을 할 때 이 두 개의 컨택이 선, 2D 컨택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 2D 컨택을 이용해서 접촉점을 죽여서 2D 지금 보이시는 이 라인만 커브로 따시고 컨택을 해도 저희가 2D 컨택으로 컨택이 발생하고 전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들이 뭐냐면은 전부 계산 시간에 어떻게 보면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포스라든가 뭐 조인트라든가 이런 것들만 저희가 모델링을 해서 해석을 하면 사실은 거의 다 1분 내 혹은 뭐 5분 내로 다 표현이 되는데 선택을 우선 집어넣게 되면은 계산 시간이 기존보다는 매우 많이 걸리게 됩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뭐 30분 걸리는 모델도 있고 1시간 걸리는 모델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컨택을 계산하는데 매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 가장 적합한 컨택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D 컨택의 종류도 저희가 아까 제너럴 컨택, 지오 서페이스 컨택처럼 지오 커브 컨택으로 모든 것들을 다 통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지금 커브 투 커브, 뭐 서클 투 서클, 뭐 이런 것들은 다 2D 프리미티브 컨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이런 노드들, 이것도 노드를 계산 없이 조금이라도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드들이 아니라 다 함수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함수식으로 다 표현돼서 컨택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D도 마찬가지로 지오 커브를 쓰시면은 대부분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점촉 모델에 대한 생성 방법은 원하시는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을 선택하시고 다 동일합니다. 리커다이내 모델링은 다 생성하는 건 똑같은 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수정 방법도 다 프로퍼티 창으로 들어가면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너럴 컨택, 지오 서페이스 컨택을 쓸 텐데 사실 보면은 이렇게 지오라고 표현이 되고 프로퍼티를 들어가시면 버튼이 되게 많아요. 옵션이 되게 많습니다. 뭐 컨택 지오메트리에 대한 옵션을 들어가도 그리고 어드밴 세팅 그리고 캐릭터리스틱 이런 걸 들어가도 바운더리 페네트레이션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설정을 좀 잘 해주셔야 컨택이 발생을 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은 베이스 바디를 어떤 거로 할 건지 액션 바디를 어떤 걸로 할 건지가 가장 먼저 우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만약에 자, 이렇게 제가 모델을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바디가 컨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둘 중에 액션 바디는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많은 바디를 액션 바디로 놓고 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솔버 쪽에 프로그램 코드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베이스 바디보다는 액션 바디 쪽에 좀 더 서치라든가 이런 계산을 더 많이 드렸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거나 아니면은 곡률 반경, 컨택이 되는 면에 대해서 보시면은 위의 면보다 아래 면이 좀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움직임이 많거나 혹은 곡률 반경이 적거나 이렇게 컨택되는 표면이 적거나 이럴 때 저희가 액션 바디로 우선 선택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액션 바디랑 베이스 바디만 바꿔도 컨택이 안 되던 게 컨택이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컨택에 대한 액션과 베이스에 대한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먼저 선택한 것이 베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컨택 지오메트리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상급 패치에 대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플레인 톨러런스 팩터하고 맥스 파셋 사이즈 팩터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 플레인 톨러런스 팩터가 디폴트로 켜져 있습니다. 요거는 작으면 작을수록 요 사이즈를 좀 더 줄이겠다라는 어떤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컨택이 만약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패치가 너무 커서 컨택이 발생하지 않는 패치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작게 조밀하게 만드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맥시멈 파일 사이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 패치의 사이즈 크기를 팩터, 레시오로서 줄이는 게 맥시멈 파일 사이즈 팩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옵션으로 이제 이건 패치 사이즈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바운더리 버퍼 랭스가 뭐냐?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 직무형식 박스들 보이시죠? 두 개가 겹쳐지지 않으면 리커다이는 여기에 대해서 컨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구가 점점 내려가게 되면은 이 직무형식 박스도 내려가게 돼 있죠. 이 직무형식 노란색 박스가 겹치게 됐을 때부터 리커다이는 얘가 컨택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버퍼 랭스가 이런 식으로 크다면 얘는 해석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컨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서칭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칭을 한다는 얘기는 서치를 하는데 솔버가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항상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버퍼 랭스를 알맞게 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굳이 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각각의 바디에 대한 노멀 디렉션. 요거는 보면 아시지 않나요? 컨택을 어떤 방향으로 노멀 방향으로 힘을 줄 것인지. 만약에 지금 업이라고 하는 경우는 구 바깥으로 노멀 벡터가 발생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다운으로 되어서 구 안쪽으로 된다면 당연히 컨택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두 개 다 이 노멀 방향, 노멀 벡터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노드 컨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엣지 컨택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선택이 지금 베이스 바디와 액션 바디 둘 다 노드 컨택에 대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키셔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드 컨택으로 된다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엣지 컨택은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거든요. 만약에 모서리에서 나는 반드시 컨택이 발생돼야 된다, 그러시다면은 그때 이제 엣지 컨택을 키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은 좀 더 컨택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넘버로 맥시멈 컨택 포인트는 사실 저희가 실제 컨택되는 개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디스플레이에서 컨택이 몇 개나 되는지, 뭐 10개인지 벡터, 저희가 포스 디스플레이로 이제 컨택이 됐을 때 그런 포스의 크기라든가 이런 걸 볼 텐데, 그 개수에 대해서 GUI에서 그래픽적으로 그냥 그 포인트를 두는 거니까 보통 한 100 정도로 그냥 하시고 보시면은 무난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은 밑에 좀 더 되어 있으니까 설명들을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플레인 톨러런스 팩터에 오타가 있는데 뭐 1부터 10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0.01이 가장 작은 값입니다. 0.01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오 컨택 페이지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옆에 있는 이제 캐릭터리스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는 이 FN에 대한 식과 오른쪽의 값들을 같이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책에는 사실은 인덴테이션 익스포넨셜이라고 되어 있는 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리커단에서 기본적으로 바운더리 페넌트레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채택하고 있는지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 식에서 K값, 강성값이 당연히 스티픈 X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K값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 저희가 보통 K는 뭐 계산하기 귀찮으시다. 그럼 뭐 1000이라든가 만이라든가 10만이라든가 그냥 뭐 원하시는 값을 넣어서 컨택이 될 때까지 그냥 뭐 트라이 에러로 해보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K는 루트 9분의 16R 엡실론 제곱으로 지금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헤르츠 이론에서 나온 식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값들을 알고 계시면 자 여기서 이제 자 이게 헤르츠 이론에서 나온 식인데 이런 식으로 계산식으로 기본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R하고 E는 아까 교재에서 처음에 봤던 요 R하고 E로부터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매번 이런 K라는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뭐 처음에 간단하게 한번 해보실 때는 그냥 뭐 1000이라든가 만이라든가 이런 값들을 입력을 했을 때 컨택 포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댐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지금 보이시는 C에 들어가는 값인데 보통 저희가 댐핑 값은 스티픈 익스 값의 한 10,000분의 1 정도 입력을 하게 됩니다. 댐핑이 이제 저희가 감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넣게 되면 지금 두 개의 바디가 접촉이 되어서 안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혹시나 뭐 컨택트를 지금 다 만들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원래는 이런 식으로 컨택이 되던 게 만약에 댐핑 값을 뭐 1000만 해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붙었죠. 앞서 컨택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C가 이제 감쇄하는 힘이기 때문에 컨택 포스를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해서 경험을 거쳐 보니까 한 10,000분의 1 정도 좀 적게 차이 나면 1000분의 1 정도 또 넣는 게 보통 대부분 결과가 괜찮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릭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실험이나 논문을 많이 찾아보지를 못해서 보통 0.2에서 0.5의 값을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추천해드리는 거는 실험이나 논문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여기에다가 그 바첼 계수의 값을 넣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레스 벨로시티라든가 스레스 홀드 벨로시티는 우선 건드리지 마시고 밑에 있는 프릭션 코에피션트하고 다이나믹 코에피션트 이 두 개에 대해서만
건드리는 게 우선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이시는 스티프니스 익스포넌트, 요게 왼쪽에 보이시는 M1 값으로 우선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지수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강성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변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2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2로 들어가는 것도 헤르츠 이론에 비교를 해보면 좀 더 민감한 값이기 때문에 헤르츠 이론에서 보면은 저희는 보통 1.5 정도로 기본으로 해석을 해서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덴테이션 익스포넌트하고 바운더리 페네트레이션 이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바운더리 페네트레이션으로 우선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감쇄력을 집어넣을 때 어떤 형태로 감쇄의 힘을 집어넣냐 요 차이거든요. 바운더리 페네트레이션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감쇄값을 입력하는 방법을 보시고 보통 요거로 선택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운더리 페네트레이션하고 리바운드 댐프 팩터는 안정 개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페네트레이션, 이 값이 뭐냐면 두 개의 바디가 침투가 됐을 때 요 값 이하로, 요 값 이상으로 침투가 되면은 컨택이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값이 바닥에 크면 계산이 오래 걸리고요. 보통 1 정도, 1mm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컨택이 1mm까지 컨택을 계산하게 한다라는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맥시멈 스텝 사이즈 팩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보셨던 요 바운더리 버퍼렌스 있죠. 그러니까 바운더리 버퍼렌스 아까 직육면 노란색의 직육면체 두 가지가 만나게 되면은 리커다인이 컨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서칭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솔버의 스텝 사이즈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스텝 사이즈를 줄인다라는 거는 좀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이 스텝 사이즈 팩터를 1로 하면은 리커다인 솔버가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스텝 사이즈대로 그대로 간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것을 10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스텝을 10분의 1로 좀 더 조밀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컨택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컨택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컨택 상황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시면 보통 1의 값으로 한번 컨택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은 이 값도 수정할 수 있는 값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워크샵 9번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